드라마 폭군의 셰프시파 시작하겠습니다. 연지영이 만든 요리를 먹고 진명대군이 사경을 헤매이게 되죠. 그리하여 자연대비는 연지영을 고신을 하고 옥에 가둬놓습니다. 이연은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 장원서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연지영을 맞이할 멘트까지 연습하면서 말이죠. 그 시각 수락관에는 연숙수가 붙잡혀가서 어수선합니다. 석일금은 울면서 이연에게 알리겠다고 하죠. 그러자 모두 연숙수를 구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마침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연은 연지영이 있는 옥사에 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라고 명하죠. 하지만 열쇠를 자연대비가 가져갔기에 연지영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연은 문을 부숴라 하고 명을 내리자 자연대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연을 의심합니다. 진명대군을 일부러 해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묻자 눈이 뒤집힌 이연은 칼을 잡아 꺼내서 자연대비 목에 갖다 댑니다. 연지영은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내려놓으시라고 하고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연은 그제서야 칼을 놓고 연지영을 꺼내기 위한 방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대왕 대비전에서 연숙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네가 한 게 아니냐고 묻자 연지영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왕 대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연이 시켰느냐라고 묻자 연지영은 전하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죽였으면 죽였지 이런 게는 안 하신다는 거라며 대답합니다. 대왕 대비는 연숙수에게 풀어줄 테니 증자를 가져오너라. 시간은 3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증자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하면서 은장도를 건네줍니다. 연숙수는 바로 수락관으로 갑니다. 수락관 숙수들은 연숙수의 등장에 모두 환호를 하죠. 그리고 연숙수는 낫수라상을 본인이 들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연에게 자신이 풀려났으며 3일의 시간뿐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 시각 이연은 책들을 찾아보며 공부 중이죠. 낫수라상을 왔다는 말에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연지영이 수라를 거르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이연은 환청까지 들린다고 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연지영이 보입니다. 반가움에 연지영을 끌어서 안아버리고 연지영은 대왕 대비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궁궐에서는 지금 임금에 대한 괴소문들이 펴져나가고 있다. 귀녀에게 빠져서 허우적 된다는 얘기들이었죠. 연지영은 이연을 밀어내면서 좋아하지 않은 여인을 이렇게 안고 키스하고 하니 궁궐에 이상한 소문들이 도는 것이다. 그만하셔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연은 연지영을 보며 키스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하는 키스다 라고 말이죠. 연지영은 떠날 수 있을까요? 이현과 연지영은 그날 진명대군이 먹었던 음식들을 모두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현은 진명대군을 찾아가 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우가 마음에 걸립니다. 한참을 보던 중 한약재를 발견하대요. 이현은 그 약재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약재 하나하나를 맛을 본 이현, 점점 좁혀져 오는 수사망에 강목주는 추월이에게 의녀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추월이는 의녀를 만나 죽이려는 순간 공길이가 나타나 추월이와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추월이가 누이를 죽인 범인인 걸 알고 물어보죠. 임금이 시켰냐? 아니면 강목주? 라고 하자 추월이가 너가 죽기 전에 알려주마 하면서 너의 누이는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다가 수건마마의 눈밖에 난 것이다 라고 하죠. 그제서야 공길은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임금이 아닌 수건 강목주였다는 걸. 공길이는 추월이를 제압한 후 의녀에게 수건 강목주가 시켰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뒷배가 누구인지 말을 하려는 순간 화살이 날아와 의녀의 심장을 관통하게 되고 죽어버립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이연은 강목주를 찾아가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강목주는 증자를 가져오라 말하죠. 와우, 아주 당당합니다. 강목주는 옥에 갇혀있는 추월이를 찾아가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칼로 추월이의 목을 찔러버리죠. 이제 강목주를 도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한편 약재를 살펴보던 중 임금 또한 진명대군과 같은 증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관과 같이 약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인삼과 오령지가 만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의관에게 해독제를 만들어서 오라고 합니다. 이연과 연지영은 해독제를 가지고 진명대군에게 갑니다. 하지만 진명대군은 약을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경련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을 본 연지영은 여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이 들어가서 반응을 하는 것 같다며 저혈당 쇼크로 보고 조선식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자연대비는 연지영의 음식을 진명대군에게 먹이려 하지 않으려 하자 연지영이 기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현도 같이 수저를 들고 먹어버리죠. 그제서야 자연대비를 진명대군에게 음식을 먹이게 됩니다. 음식을 먹은 진명대군은 그제서야 눈을 뜨고 자연대비를 알아봅니다. 또 한번 고비를 넘기게 되네요. 조선시대에서 살기 너무 힘든데요. 돌아 나오는 길 이현은 연지영에게 운영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말이죠. 연지영은 망울록을 찾으셨나 하는 생각에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현과의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마도 떠나갈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지영 또한 이현을 연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운영정에서 기다리는 연지영. 그 앞에 이현이 처용타를 쓰고 나타나면서 연지영에게 처용물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처용물을 추는 이현을 보면서 연지영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를 회상하게 됩니다. 한편 제산대군의 집에 모인 사람들, 제산대군이 보여줄 것이 있다며 대왕대비 칠순잔치 때 쓰일 것이라고 말하죠. 창고문을 열자 그 안엔 이장균이 있습니다. 바로 이현이 그리 찾았던 인물이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바로 이현의 아킬레스인 패비연 씨의 엄마입니다. 이현의 외할머니가 되는 분이겠네요. 대왕대비의 잔치날에 이 두 명으로 이현의 마음을 어지럽힐 모양입니다. 처용무가 아닌 칼춤을 추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네요. 춤을 마친 이현은 연지영에게 말합니다. 망울록은 찾으면 떠나겠다는 마음은 아직 그대로이냐 라고 묻자 연지영은 떠날 것이라고 하죠. 그러자 이현은 나는 너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곳이 어디든 말이다. 그러면서 연지영에게 나의 반려가 되어다오 라고 하면서 반지를 건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손수 비빔밥을 해주마 라고 말이죠. 연지영은 생각합니다. 그때였다. 내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현과 키스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 다 서로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드라마 폭군의 셰프 시파 너무 재밌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